우리가 사는 상주 북천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네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듣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신도땀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은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신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분명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덤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긴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나는 이 시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영문학을 해서 알게 된 시이지만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평범한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걸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였을 겁니다.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안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깊게 탐색했던 매슬로우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별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1단계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이고 2단계 안전 욕구는 위험과 공포와 사고, 박탈 등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3단계 사회적 욕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집단에 소속하기를 바라는 욕구이고 4단계 존경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 즉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가장 기본적 욕구가 의식주 해결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안전의 욕구가 발동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야 인정이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음 단계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명예 욕구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욕구가 생긴다고 본 매슬로우는 확실히 인간의 심리를 깊게 탐색했던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아 실현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도 공익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람이 있다면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중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후진 양성에 써달라고 연세대에 헌납한 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다 나누고 가야지요. 2024년 12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언더우드관에서 85세 현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현 씨는 이날 남편 고 이재훈 변호사와 함께 모은 전 재산 200억 가량을 연세대에 기부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생전 이공계 학생 장학사업에 전력한 사회사업가였는데요. 이북 실향민인 이 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공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이공학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현 씨는 4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고 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
나라가 인류가 되려면 고시생이 아니라 공학도가 많아야 한다. 부강한 선진국의 공통점은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고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남편은 1935년 황해도 연백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1951년 일사후퇴 때 단신으로 월남에서 중학교 중퇴 후 신문 배달 구두 닦기를 하며 독학으로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이었는데요. 대구지검,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10여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1972년 변호사 개업을 했고 1975년 한국노동법률상담소장에 취임해 가난한 노동자들을 보살폈고요. 1982년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답니다. 남편의 뜻은 아내 현 씨의 이번 연세대 기부로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현 씨에게 왜 연세대에 기부했느냐라는 질문에 연세대를 설립한 언더우드를 언급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조선에 오신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요. 언더우드는 세브란스 전신이었던 제중원에서 물리, 화학 등 의학과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에서 올해 105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 역사학자로 국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김동길 교수 등 실향민 출신 교육자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점도 부부에게 각별히 다가왔다고 합니다. 현 씨는 이날 기부 협약식에서 남편을 떠올리며 잠시 회한에 젖은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현 씨는 남편의 꿈처럼 학생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공부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특히 이번 기부로 연세대에서 이공계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세대는 이번 기부금으로 고인의 이름을 딴 이재훈 의생명공학 융합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센터가 세워지면 생명과학과 공학, 의학 및 난치병 치료 등에 특화된 학문간 융합 연구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철학을 녹아 있는 나훈아의 공 들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작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띠리 띠리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다는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입시전장 강남 8학군에서 성적보다 인성 좋은 아이들을 길러내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된 중동고등학교 이명학 교장은 남들이 가는 평범한 길을 마다하고 가지 않은 길을 간 특이한 인물이죠. 서울 중동고 졸업식은 좀 특이하고도 별난데요. 개근상 수상자를 가장 먼저 호명해 축하한 뒤 욕하지 않은 학생에게 주는 바른 언어상, 친구를 돕고 배려한 학생들에게 주는 미스터 중동인상 순으로 시상한다고 합니다. 성적 우수상은 다독상에 이어 맨 마지막에 준다고 하네요. 4년 전 이명학 교장이 부임하면서 새로 정한 순서라고 합니다. 이 교장은 서울대만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문이 많은 학교가 명문이라 못 박았던 그는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수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보았던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학 교장의 도전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지난 2월에 퇴임한 이 교장은 퇴임으로 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돼 다행이지만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모두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퇴임의 변을 밝혔다고 하네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현실의 벽을 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나의 도전은 실험에 그쳤지만 입시만이 전부인 이곳에 학교의 존재 이유를 화두로 던진 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네요. 공고한 입시 철벽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거란 예상도 했을 텐데요. 라는 질문에는 계란은 바위에서 무참히 깨졌지만 그 흔적은 남을 것이다라고 웃으며 응수했다고 하네요. 개혁의 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나? 라는 질문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었다. 자녀의 명문대 입학이 최대 목표인 일부 부모님들은 공부만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라 안타까웠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42.19km의 여정에서 겨우
1km를 죽기 살기로 달리는 셈인데 나머지 거리는 무슨 힘으로 뛰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대학 입학 후 정신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다라고 했고요. 오늘날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자녀를 분재하듯 키우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기 눈에 이뻐 보이도록 아이를 쇠 줄로 묶어 분재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다. 아이 스스로 가지를 쭉쭉 뻗으며 자라야 하는데 이걸 끊고 억누르니 병이 드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입시지옥,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에서 부모만 탓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교육 문제는 기업, 지역, 계급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행복이란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속초에서 서울로 올 때 우리 옆에 포르쉐가 달리고 있었다. 길이 막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결국 서울에는 비슷하게 도착했다. 인생과 뭐가 다른가 싶더라. 돈과 권력이 있어도 종착점에 이르는 건 누구나 같다. 그러나 어떤 차 안에서는 가족이 웃고 떠들며 즐겁게 도착하고 어떤 차 안에서는 싸우고 욕하고 얼굴 붉히며 도착한다. 누가 더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 무조건 의대 가서 돈 많이 벌라는 부모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말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꼴찌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성공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나는 공부 못하는 게 큰 죄인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 풍토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게 왜 죄인가?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는 그래서 시작했다. 성적 낮은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 계획서를 받고 매일 실천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놀랍게도 수학 성적이 200등 언저리에 있던 학생이 100등으로 치고 올라오더라. 성적이 오른 것보다 아이가 자존심과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매우 기뻤다. 이 학생이 쓴 후기에 예전의 나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가슴을 울렸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왜 주는가요? 라는 질문에는 무슨 일이든 창의적 발상으로 꾸준히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줬다. 성적은 낮지만 민물고기에 관한 한 전문가급 실력을 갖춰 의류학회에서 발표도 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줬더니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학생은 미래의 최고의 의류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욕을 안 하면 화자가 새겨진 배지를 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요즘 아이들에게 욕은 말의 일부 조사 정도로 여겨질 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욕 위에 나쁜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소용없더라. 그래서 발상을 바꿨다. 한 학기 동안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배지와 선물을 줬다. 첫 학기엔 전교생 1000명 중 120명, 다음 학기에는 160명으로 늘어났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편지 쓰는 행사도 부임 직후 시작했는데요. 반응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는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의 특효약이라고 했다네요. 이 행사를 통해 부모에게 손편지를 태어나 처음 받아본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다 눈물 범벅이 됐다는 어머니도 있고 편지를 받고 엄마를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한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도 하는 사례도 있었고 잔소리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아이는 느껴야 변화한다. 학교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답니다. 재직 중 학부모에게 쓴 편지를 모아 부모 쉼표라는 책을 내면서 구절비이성의라는 한자를 인용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팔뚝이 여러 번 부러져 봐야 의사가 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는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하나에서 10까지 돌봐주지만 아이는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고 굳은 살이 박이듯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마음이 짠해도 일찍 손을 놔줘야 아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생긴다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교장은 비교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노자의 장단상교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길고 짧음은 비교하는 데서 생긴다는 뜻이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장점을 찾아 칭찬해라. 먼 훗날 내 아이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악명 높은 교장이기도 하였는데요. 교사에게 욕설한 학부모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여교사를 희롱한 남학생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강성 교장이었다고 하네요. 아이 교육을 맡기고 선생님께 욕을 하는 게 말이 되나? 교장이 나서지 않으면 교사가 느꼈을 충격, 무너진 자존감은 누가 지켜주나? 여교사 희롱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남학교라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처리했다. 교권은 학교장이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일관되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학부모가 소리 지르면 같이 지르라 했고 교육청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학부모에겐 꼭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하네요. 몇몇 학부모들에게는 나는 악질 교장일 것이다 라며 웃었다고 하네요.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소설가 표현대로 내 새끼 지상주의가 빚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못 참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회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수업 시간 잠자는 아이를 깨울 수도 없고 말썽 일으킨 아이를 큰 소리로 혼낼 수도 없다. 폭력, 폭언,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교권 추락은 공교육의 붕괴를 방증한다. 학교가 학교답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 사람을 키우지 않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로 전락한 탓이다. 교권 확립 없이 교육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명문대 진학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살면서 내가 만난 훌륭한 사람들은 서울대, 고대, 연대,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라 정직과 배려, 공감력과 성실함 등 삶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른 사람들이었다.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동문도 전교 1, 2등을 다투던 학생들이 아니다. 품성만 좋으면 뭘 해도 한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꼿꼿한 교육자 길을 걸으신 이명학 교장 선생님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조항조의 목소리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소.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또 한 분의 참 교육자로 남다른 길을 걸었던 분이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소재한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전영창은 1917년 12월 26일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1594번지에서 태어나 안성초등학교와 전주신흥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죠. 1936년 3월 신흥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촉탁교사, 야학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길러주다 일제 경찰에게 탄압을 받았고 1938년 4월 신흥학교 교장 린튼의 후원으로 일본 고베 중앙신학교에 입학한 전영창은 재학 중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을 받아 성경으로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결심하였죠. 전영창은 한글신문 폐간,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을 비판하였으며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독립운동을 준비하다가 1941년 12월 9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42년 10월 10일 기소되어 12월 3일 고베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주거 제한 조건으로 귀향하였습니다. 전영창은 1945년 9월 미군 부대 통역관 시험에 합격하여 미군 제24군단 제7사단 군종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미군 군목의 도움으로 1947년 4월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했고 이듬해 웨스턴 신학교로 전학하여 수학하던 중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민족을 돕고자 조기 졸업장을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1951년 5월에 부산에서 임시병원을 설치하여 피난민들을 치료하였으며 1953년 콩코디아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치고 1956년 2월 귀국하여 같은 해 4월 12월 12일 거창고등학교 제3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학생 8명으로 교육을 시작하였죠. 1969년 6월 19일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일으켰을 때 전영창은 경상남도 교육감의 주동 학생 처벌 요구를 거부하여 교장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1970년 2월 26일 대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고 1971년 4월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여 교장으로 복귀하였다고 하네요. 전영창 교장 선생의 유지가 담긴 거창고 10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과는 180도 다른데요.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계명은 거창고등학교를 지낸 전영창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이 학교 교사인 전승은과 도재원이 그의 철학을 10가지 계명으로 정리한 건데요. 거창고등학교 강당 뒤편에는 이러한 10계명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어 수시로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10계명을 처음 본 사람은 의아함을 넘어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10계명을 가슴 언저리에 품고 사는 거창고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진정한 직업관과 직업을 넘어선 존재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 영감을 받아 저 역시 팔공산 자락의 대구 전원교회를 개척하여 30년 목회를 하였는데요. 기존 목회의 틀을 벗어나 자율형 방목 목회를 했죠. 오늘은 평범한 길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 200억을 연세대에 기부한 이재훈 현영숙 부부와 출세지향적 교육관을 거부하고 참교육을 실천했던 중동고등학교 교장 이명학,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던 보석 같은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조영남의 모란 동백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